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5회에 걸쳐서 자음과 모음을 공부했습니다. 그죠? 자, 이번 시간부터는 드디어 우리가 음운의 변동이라는 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음운의 변동이란 뭐냐? 국어는 일반적으로 여러분 소리와 뭐라고요? 그죠? 소리와 표기가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한글 맞춤법 제1항이 국어는 소리 나는 대로 적되, 그쵸?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리 나는 대로 적되 라고 했잖아요. 그쵸? 즉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을 기본적인 어떤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국어는요 여러분들 소리와 표기가 일치하게 되어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렇지 않는 경우들도 좀 있거든요. 자, 어떤 경우인지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고구려, 백제, 그 다음 어디가 있어요? 그쵸? 신라가 있죠. 우리가 어떻게 써요? 표기는 시옷, 이, 니은, 그 다음에 리을에 아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표기대로만 읽어본다면 신라라고 발음을 하게 돼요. 그죠? 신라라고 표기를 하게 됩니다. 발음이라고 했나요, 제가?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죠? 신라라고 표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 누구도 이거를 갖다가 그죠? 신라라고 발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발음해주죠? 그죠? 신라라고 발음해주죠. 즉 받침에 있던 니은이 무엇으로 바뀌게 됩니까? 네, 리을로 바뀌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음운의 변동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음운의 변동은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발음의 경제성입니다. 즉 니은과 리을을 연속해서 발음하는 건 비음, 코를 이용하는 니은과 유음, 혀를 이용하는 리을을 연속해서 발음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니은을 리을로 바꿔서 리을, 유음이 연속돼서 발음될 수 있도록 하면 발음 기관이 훨씬 더 편하거든요. 발음의 경제성, 발음하기가 좀 더 편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음운의 변동의 목적은 두 번째, 의미 전달의 명확성입니다. 자, 여러분, 굳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봅시다. 굳이 그가 떠나야만 했을까? 라고 했을 때 굳이. 기억의 우에 디귿이죠. 그 다음에 이가 들어가 있죠. 우리는 이거를 쓸 때는 그 다음에 이라고 쓰지만 발음할 때는 어떻게 해요? 굳이라고 해서 디귿 받침이 위로 올라간 다음에 그 디귿이 뭐로 변합니까? 지읒으로 변하죠. 이걸 우리가 국외음화라고 하는데, 자, 쓸 때와 발음할 때. 근데 써놓은 거를 그대로 발음해 볼까요? 우리가 굿이 혹은 굿이라고 발음하면 의미가 잘 전달이 안 돼요. 오히려 굳이 아니면 같이 같은 것도 돼요. 우리 같이 가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거를 같이 가자 이렇게 발음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의미가 잘 전달이 안 되죠. 그죠? 같이 가자라고 해야지만 의미가 잘 전달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음운의 변동은요, 크게 두 가지의 목적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발음의 경제성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의미 전달의 명확성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음운의 변동은 크게 네 가지 분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교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축약이 있습니다. 탈락 있고요. 마지막으로 첨가가 있습니다. 교체란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변화되는 거고요. 축약이란 두 개의 음운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걸 축약이라고 하고요. 탈락이란 음운 하나가 사라지는 현상을 우리가 탈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첨가란 발음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음운 하나가 추가되는 과정, 추가되는 것, 우리가 이거를 첨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아둬야 할 건 첫 번째 교체와 그 다음에 네 번째 첨가 파트입니다. 이게 수능 문제에서는 가장 많이 활용이 돼서 나오는 게 교체와 첨가거든요. 이 두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교체가 총 5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축약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탈락이 6가지가 있고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첨가가 3가지 종류가 나타납니다. 요거를 차례대로 이제 다음 동영상부터 우리가 정리를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의문의 변동은 지금 이 동영상이 얘들아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의문의 변동은 교체가 두 편으로 나뉘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 첨가, 축약, 탈락이 각각 한 편씩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꽤 길게 동영상이 갈 건데 이게 왜 그래야 되냐면요. 무조건 수능 문법 첫 번째 문제가 의문의 변동입니다. 이거는 거의 변하지 않는 원칙이에요, 여러분들. 즉, 선생님 겨우 한 문제인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무려 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단 문법 한 파트예요. 정말 페이지로 따지면 어느 국어 교재든 간에 딸랑 한 장이거든요. 근데 그 한 장에서 45문제 중에 무조건 한 문제가 거기서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를 그냥 넘어간다는 건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든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은요, 여러분 이거 고등학교 1학년 처음 만나는 문법 시험이 의문의 변동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에 중간고사에 바로 의문의 변동이 거의 모든 학교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들어놓고 완벽하게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